네, 안녕하세요. 고등교육의 신희진입니다. 잘 들리나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리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 2022학년도에 이번 입시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이 되는 첫 해였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이들도 생소한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슨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과목 변경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 큰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인데 이때 국어, 수학 영역에서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로 개편됩니다. 사실 저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에서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영어에선 큰 고민 없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국어랑 수학이 문제가 됩니다. 자,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영역 구분 없이 두 과목.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사실상 사탐이랑 과탐이 가장 크게 나눠지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제 전체 모든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문이과 상관없이 선택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나 사실은 나중에 보다 보면 학교별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이과는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국어의 경우 모든 대학이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국어는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지정해서 너는 이거를 해야만 이 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과목이 한 과목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어의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는 좀 이따 정윤희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과 탐구 과목이 문제가 되는데 자,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광운대 등의 자연 계열일 경우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지만 이제 그럼 문과이과 없는 거야? 그렇다면 절대 그렇지 않고 자연 계열 이과인 경우 요거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국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의약학 계열 및 사범대학 의대, 약대,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적인 소양을 기본 자질을 가지고 올라와야 대학에서 크게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걸어놨어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적분과 기하 중 택일입니다. 그럼 뭐가 안 빠진 거죠? 확률과 통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하실 때 이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미적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 문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원, 수투를 합쳐서 수학 가형, 나형이 없어지고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거는 문과 애들에게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사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하, 미적은 이과, 확통은 문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통합한 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문과 아이들의 수학 등급이 내려간다는 의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도 수학에서 이과 아이들과 동등하게 등급을 지금 대결해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 중 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미적분과 기하의 특징도 좀 이따 선생님들이 수학생들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과탐 8과목 중에 택 2입니다. 아까 봤듯이 수학과학은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영역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 가능하다고 기본 지표가 나왔으나 자연계열의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 약대, 사범대학까지는 과탐 8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서울에서 중상위권 대학을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거나 사범대를 가거나 해서 난 자연계열에서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는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할 때 나는 좀 높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크게 고민 없이 이과 학생들이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정 과목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특별한 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자율전공의 경우 자율전공이나 컴퓨터학과의 경우 과탐 8과목 중에 택 2가 아니라 확통도 선택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기하 미적 못 하기 싫었는데
컴퓨터나 고대 컴퓨터 갈래. 그러니까 나는 확통해서 고대 컴퓨터 갈 거야. 컴퓨터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학과는 또한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을 거라는 것도 감안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냐면 진학 희망 대학 및 전공을 지금 겨울방학 전에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에 어떤 과를 가고 싶다. 근데 하나만 고집할 수는 없을 테니까 내가 나는 이 학교에 이과를 가고 싶다. 이 학교의 이과는 나는 그럼 사범대에 가고 싶으니 이과니까 미적과 기하 중에 택 1 해야겠고 과탐 8과목 중에 택 2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 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2순위, 3순위까지의 대학과 전공은 미리 정해놓고 맞춤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나는 정말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기하 미적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확통을 선택해서 고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확통을 선택해서 이과 중에 높은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알아보고 고를 수 있는 그런 대비 정도는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 그 어떤 해보다 학교별 입시 요강이 너무너무 과별로 너무 지금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요. 중상위권 이상대학, 의대, 의학대, 사범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과나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에 맞는 입시 요강을 좀 직접 발로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될 때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고3 학생들은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선택 과목을 딱 선정을 하여서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갈팡질팡한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 독서 문학이 들어갑니다. 독서 문학이 공통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은 화법과 작문 하나, 그 다음 언어와 매체 중 택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요 두 가지의 선택 과목 선택 기준은 좀 이따 정윤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수학도요. 자, 수학 1, 수학 2 이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문과 애들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 하나고 선택은 확통이 웬만하면 문과 아이들, 미적과 기하가 웬만하면 이과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다른 거는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사과탐도 사실은 사탐 2개 선택해서 좋은 이과 가기가 조금 힘들고요. 문과 아이들은 과탐 2과목 선택해서 문과로 지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해서 효율적이지 않게 대학을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을 해놔도 가장 특징적인 건 요거. 수학 1, 2가 등급이 합쳐졌다는 거. 문과, 이과가 수학을 같이 등급을 냈나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이는 눈에 띄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눈에 띄느냐 하면 정시 선발 비율의 증가인데 사실 2022학년도는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갑자기 급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2%를 지금 23%라고 되어 있고 24.3%라고 되어 있는데 2024학년도까지 40%까지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미비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가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큰 변화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40%까지 가기에 너무 큰 변화라고 하긴 어려우나 증감으로 본다면 사실 수치상으로는 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4,100명이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구나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수시 모집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퍼센트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3%가 늘었고 1.5%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거의 많이 6,500명이 줄어들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42에서 42.3에서 42.95 그래서 오히려 비교과가 점점 더 많이 축소가 되고 내신을 잘해놓은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내신을 열심히 수능과 함께 챙겨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는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